숨이 막혔습니다. 명숙은 식당 바닥에 쓰러진 채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주변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심폐소생술을 하는 손길이 거칠지만 따뜻했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명숙은 그 남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눈빛, 익숙한 이마의 점, 그리고 왼손 검지에 있는 작은 화상 자국. 설마,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전 그 작은 아이가 맞을까요? 과연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1994년 9월 서울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 명숙은 아래층에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를 맞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25살쯤 되어 보이는 부부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래층에 이사온 최민준 이수진입니다. 남편 민준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아내 수진은 배가 볼록 나와 있었어요. 임신 7개월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머, 곧 출산이시네요. 축하드려요. 명숙이 반갑게 인사하자 수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12월에 아들 낳을 예정이에요. 젊은 부부가 겨우 살만한 공간이었죠. 이사 온 지 일주일 후 명숙은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여보, 미안해. 출근 준비하느라.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은 창문을 열고 내려다봤어요. 민준이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새벽 배달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이번엔 수진이 나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무거운 가방을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명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힘들게 사는 젊은 부부라니. 어느 날 오후 명숙은 계단에서 수진을 마주쳤습니다. 수진이 장본 봉투를 들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어머, 제가 들어드릴게요. 명숙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줌마. 제가. 됐어요. 임신한 몸에 무거운 거 들면 안 돼요. 명숙은 수진의 집까지 봉투를 들어다 주었습니다. 문을 열자 좁은 집이 보였어요.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아기 옷가지들이 조심스럽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수진이 보리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남편분이 새벽 일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드시죠? 명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둘 다 고아원 출신이라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도 아기가 생겨서 행복해요. 명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에게는 남편과 대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명숙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진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1994년 12월 15일 새벽. 명숙은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여보 아파.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명숙은 급히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민준이 당황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수진이가 진통이 시작됐는데 택시가 안 잡혀요. 제 남편 차로 가요. 빨리. 명숙은 남편을 깨워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수진은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민주는 복도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명숙이 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수진 씨 강한 분이에요. 3시간 후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간호사가 나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민준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숙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병실에서 수진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 민준이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름은 뭐로 할까? 준우. 최준우는 어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준할준 우리우. 우리의 소중한 아이라는 뜻이에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준우. 최준우. 명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퇴원 후 젊은 부부의 고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새벽 배달 일을 했고 수지는 한 달 뒤부터 다시 일을 나가야 했어요. 어느 날 아침 명숙은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에 내려갔습니다. 수진이 준우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아줌마. 미안해요. 준우가 밤새 앉아서. 수진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제가 봐드릴게요. 어서 쉬어요. 명숙이 준우를 안아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준우는 명숙의 품에서 울음을 멈췄어요. 동그란 눈으로 명숙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 이 녀석 나 좋아하나 봐. 그날부터 명숙은 자주 준우를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봄, 수진과 민주는 모두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기기엔 돈이 부족했어요. 아줌마, 죄송하지만 낮에 몇 시간만 준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돈을. 수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좋아서 봐주는 거예요. 우리 딸도 다 컸는데 아기 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명숙은 진심이었습니다. 외동딸이 대학에 가면서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그날부터 준우는 낮 시간을 명숙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명숙은 준우에게 이유식을 만들어주고 재우고 놀아주었어요. 준우가 처음 엄마라고 말했을 때도 명숙이 함께였습니다. 울머. 준우가 작은 손으로 명숙을 가리켰어요. 아니야, 준우야. 나는 이모 할머니야. 엄마는 따로 있어. 하지만 준우는 명숙을 볼 때마다 활짝 웃었습니다. 1995년 12월 15일 준우의 첫 돌이었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작은 식당을 빌려 소박한 돌잔치를 준비했어요. 친척도 없이 몇 명의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명숙 가족도 초대받았어요. 아줌마 정말 감사해요. 아줌마가 없었으면 준우 키우기 힘들었을 거예요. 수진이 명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돌잡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 위에 시일살, 돈, 책, 청진기 등이 놓여 있었어요. 준우는 비틀비틀 기어가서 청진기를 잡았습니다. 우와, 의사 되는 거 아냐? 민준이 기뻐하며 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명숙도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준우가 정말 의사가 되면 좋겠다. 1996년 여름 준우가 돌이 지난 어느 날 명숙이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준우가 부엌으로 아장아장 걸어왔습니다. 준우야, 위험해. 나가 있어. 그 순간 준우가 냄비 손잡이를 잡았어요. 아! 뜨거운 국물이 준우의 왼손에 쏟아졌습니다. 준우야. 명숙은 급히 준우를 싱크대로 데려가 찬물에 손을 담갔어요. 준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니 검지의 2도 화상이었습니다. 흉터가 좀 남을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명숙은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수진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명숙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아줌마.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수진이 명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마음은 한동안 무거웠습니다. 1997년 봄, 준우가 두 돌이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과 수진이 명숙의 집을 찾아왔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줌마,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디로요? 부산이요. 제 친구가 거기서 작은 식당을 하는데 같이 일하자고 했어요. 여기서보다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우와 헤어진다니. 그게 언제요? 다음 주에요. 일주일.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명숙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준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우가 좋아하는 달걀찜을 만들어주고 공원에 데려가 놀아주고 그림책을 읽어주었어요. 준우는 아직 어려서 이별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할미 놀자. 준우가 명숙의 손을 잡고 웃었어요. 명숙은 눈물을 참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1997년 4월 15일.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짐을 싸고 준우를 안았어요. 명숙이 준우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작은 곰 인형이었어요. 준우야, 이거 할머니가 주는 거야. 부산 가서도 할머니 잊지 마. 준우가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할미, 안 가. 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명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준우를 꼭 안았습니다. 준우야, 할머니가 너 정말 사랑해.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해. 아줌마 정말 감사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명숙은 손을 흔들며 트럭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명숙은 혼자 울었습니다. 명숙은 64세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여전히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딸은 결혼해서 미국에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점심 명숙은 혼자 동네 식당에 갔습니다. 된장찌개 하나요. 밥을 먹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지? 명숙은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어요. 명숙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젊은 남자가 명숙의 가슴에 손을 올렸어요. 119 부르세요. 빨리. 남자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규칙적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아줌마, 제 목소리 들리세요? 버티세요. 명숙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남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똑똑한 눈빛. 이마에 작은 점. 그리고 왼손 검지에 있는 화상 자국. 저 자국. 설마?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명숙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심장 부정맥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서 큰 문제는 없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그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명숙은 고개를 돌려 커튼 밖을 봤습니다. 그 남자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저기, 저분 좀 불러주세요. 남자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명숙이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왼손 검지의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혹시 이름이 뭐예요? 최준우입니다. 명숙의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최준우. 1994년생. 남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어떻게 아세요? 부산에서 살았어요. 맞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우야. 나야. 이모 할머니. 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서울에 살던 아줌마? 그래, 맞아. 너 2살 때까지 내가 봐줬잖아. 준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아줌마, 정말 아줌마였어요. 내 손 화상.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미안해, 준우야. 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들었어요. 아줌마가 저를 얼마나 잘 돌봐주셨는지. 제 첫 기억이 아줌마예요. 따뜻한 손, 달걀찜 냄새. 명숙은 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아이. 이제는 훌쩍 자라 자신을 살린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우야,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니? 명숙이 물었습니다. 준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머, 어머니는 부산에서 식당을 하세요.
혼자 저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명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머니한테 편하게 해드리려고요. 준우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곰 인형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이거 아줌마가 주신 인형이에요. 제 보물이었어요. 명숙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명숙은 퇴원했습니다. 준우가 병원 앞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아줌마, 제 전화번호예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준우야, 토요일에 우리 집에 올래? 내가 좋아하던 달걀찜 만들어줄게. 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30년 만에 아줌마 달걀찜을 먹다니. 토요일, 준우가 명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들어와, 준우야. 명숙은 이미 식탁을 가득 차려 놓았습니다. 달걀찜, 불고기, 김치찌개. 준우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어요. 우와, 이 냄새. 기억나요? 준우가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제가 기억하던 그 맛이에요. 명숙이 미소를 지으며 준우의 그릇에 반찬을 더 담아주었어요. 한 달 후 준우가 어머니 수진을 데리고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수진이 서 있었어요. 50대 중반이 된 수진.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수진 씨. 두 사람은 3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미안해요, 아줌마. 그때 연락도 못하고. 아니야. 너희 잘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거실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삶, 준우를 키운 이야기, 남편을 잃은 슬픔. 명숙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정말 잘 견뎌냈어요. 준우가 의사 된 게 제 자랑이에요. 아줌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 수진 씨가 잘 키운 거지. 준우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네요. 다시 만난 가족. 그 후로 명숙과 준우 가족은 자주 만났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모였고 준우는 매주 명숙을 찾아가 안부를 물었어요. 수진도 가끔 서울에 올라와 명숙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이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명숙이 가운데서 준우와 수진의 팔짱을 꼈어요. 30년 전에는 내가 준우를 안고 이 공원을 걸었는데, 이젠 제가 아줌마를 지킬 차례예요. 준우가 명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줌마 목숨을 구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 받은 사랑을 갚는 거였어요. 명숙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30년 전 작은 손길이 결국 생명을 구하는 기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듯이.